영덕의 국가지질공원이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에 지정됐습니다.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경부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동해를 끼고 굽이굽이 이어지는 해안길, 해맞이공원과 기암괴석의 경정리 해변, 그리고 명사심리로 이름난 고래불 해변까지 모두 가치가 뛰어난 영덕의 지질 명소들입니다. 영덕의 11개 지질 명소가 포함된 경북 동해안 세계 지질공원은 내년 5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등재가 유력합니다. 생태 관광 면에서도 이들 명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됩니다. 해맞이공원과 경정리 해안, 대부정읍, 대진리 편마암 등 7곳이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지역에 선정된 겁니다. 내년부터 3년간 국비 지원을 받아 탐방로 개선과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이 추진됩니다. 그리고 생태관광 기반 설치를 위해서 국비 사업을 우선으로 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환경 해설사가 양성이 되는데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죠. 자격증 취득을 요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고. 앞서 지난 7월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에도 선정된 터라 내실을 잘 다진다면 영덕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포항과 울진, 경주와 연결된 지질공원의 시너지도 기대할 만합니다.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영덕을 포함한 울진, 경주, 포항이 속해 있는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이사회 심의를 1차 통과를 했고 뛰어난 지질 자원에다 확장성이 큰 생태관광 옵션까지 장착하면서 영덕이 고심해온 차별화 전략에도 한층 힘을 받게 됐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 경제, 행정 등 각 분야에서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중앙 정치 이슈들에 묻혀 골든타임을 놓치는 건 아닌지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는 지난달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와 함께 대도시 특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냈습니다. 이 특별법 개정에는 구작은 강명구 의원도 공동 발의로 참여했는데 대도시 특례 기준의 하나인 면적 기준을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에서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낮추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구 30만 명 이상이면서 면적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도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규정하는데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지자체는 한 곳도 없어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시도지사협의회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 상속세 면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담은 지역균형 투자촉진법이 지난 6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주도로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지역균형 투자촉진법이 하루빨리 제도화가 돼서 이런 지역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 특례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논의를 해서 기회발전특구가 실제로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들도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섰습니다. 경북과 경남, 전북과 전남 등 4곳의 상위협의회는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 수도권 집중에 맞서 정책과 법안 마련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당장의 반도체 특별법 내용만 보더라도 글로벌 초격자 확보라는 명분으로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수도권 규제 완화 조항이 있어 이러한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한편 중앙정치 이슈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면서 시급을 요하는 균형 발전 여러 법안들이 한동안 매몰되지는 않을지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태영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곳,
구미에 문을 닫은 한 주유소입니다. 이 건물 외벽에 벗겨진 칠은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에 방치된 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바닥 여기저기엔 오물이 널브러져 있고요. 이 부서진 유리창은 을씨년스러움을 넘어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줄을 쳐 놨지만 쉽게 넘나들 수 있을 정도로 부실합니다. 흉물이 된 건물에 인근 주민들은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유리창이나 이런 게 깨지면 솔직히 들어오고 싶어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는 사해주니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취업한다는 본인 신청서 하나 이렇게 들고 오시면 해드리거든요. 네네. 그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냐 뭐 그런 것까지는 조금 제가 나가서 보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있긴 있어요. 이처럼 전국 주유소에 문을 닫은 주유소가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 데이터 포털 자료로 본 지난 5년간 전국 주유소 등록 현황입니다. 이 신규 등록은 414건인데 반해 이 폐업은 1,144건, 휴업은 2,636건입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으로 범위를 줄여보면 대구는 100곳, 경북은 404곳의 주유소가 지난 5년간 휴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냈습니다. 이 새로 생겨난 주유소보다 휴업 또는 폐업하는 주유소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휴업하는 주유소가 폐업보다 많다는 겁니다. 이 정상적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해당 부지가 철거되고 건물이 들어서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휴업 중인 주유소는 철거에도 어려움이 있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휴업 주유소가 폐업 주유소보다 많은 건 사업을 잠시 중단했다가 새로 시작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철거 비용과 조건도 한몫합니다. 이 폐업하기 위해선 바닥에 묻혔던 석유 저장 탱크를 드러내고 토양 오염 평가에 합격한 결과를 담당 지자체에 내야 폐업이 가능한데 이러한 작업에 수억 원이 들기 때문입니다. 석유 저장 탱크 철거하면서 나오는 이제 위험물 관련된 이제 폐쇄했다는 서류 공문 하나랑 이제 토양 오염 이제 환경 이제 진단을 받고 진단서에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공문이 아니고 진단서를 2개를 제가 받아야지 이제 폐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금액이 많이 들다 보니 뭐 휴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 때문에 업주들은 폐업하고 싶어도 수억 원에 이르는 비용에 휴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철거 비용을 보전하거나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주유소 폐업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최근 고유가 등으로 1~2%까지 떨어진 영업이익 하락과 더불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에 전기 충전기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점입니다. 이 전문가들 사이에선 향후 20년 후엔 주유소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휴업 또는 폐업 주유소. 이 안전사고를 비롯한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하기 전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후기였습니다. 포항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벽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포항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쯤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7층에서 10층 사이 외벽 작업을 하던 A씨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TK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 효과 등을 담은 해당 안건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 의원 표결로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찰이 지난달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경북경찰청은 지난달에만 45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15건으로 면허 정지 190건, 면허 취소 265건 등입니다. 특히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도 54건이 적발돼 전체 단속 건수의 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는 지난해 54건에서 40건으로 26% 감소했고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올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12월 대표 관광지로 울진군을 선정했습니다. 공사는 울진군에서 덕구온천과 백암온천을 즐길 수 있고 지역 특산물인 대게와 함께 겨울철 프리다이빙과 스킨스쿠버 체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관광지 선정은 도내 여행지 시리즈의 일환으로 경북 여행 리포터단의 추천으로 선정됩니다. 영덕군이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 폐기물의 분리 배출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우스 비닐이나 밭의 잡초를 막기 위한 멀칭로 된 이외 품목은 폐비닐이 아니어서 반드시 따로 분리 처리하고 농약이라고 표기된 유리병과 플라스틱병, 봉지류 이외 품목도 따로 분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폐반사 필름은 영덕 환경자원관리센터에 반입하면 됩니다. 한동대학교 콘텐츠 융합 디자인 학부 교수와 재학생들이 지난 2일 울릉군에서 울릉도 그린 혁신 프로젝트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울릉도 현지를 직접 답사하며 브랜딩과 공공디자인, 문화관광 혁신 등 총 4가지 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울릉군에 제안했습니다. 울릉군은 한동대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이 담긴 프로젝트 결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개강한 포항 신중년 사관학교 11기가 6일 종강을 앞둔 가운데 신중년 사관학교 11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를 10일까지 마련합니다. 뱃머리 평생교육관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양포노인대학과 은목문화원 등 지역 단체와 함께 제작한 예술작품 등이 선보여집니다. 한편 포항 신중년 사관학교는 2014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열어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지역 노인들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